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한 용감한 내부 고발자가 최근에 디트로이트 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처리하기 위해 TCF 센터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이미지를 공유했다고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집계되고 있는 방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웨인 카운티 선거관리소 직원들은 개표 시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항상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로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비행기 모드를 끄자 디트로이트 시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폭로는 8월 실시된 예비선거 중에 나온 것이지만 더 게이트웨이 푼딧은 이것이 작년 대선 때에도 벌어졌던 일이라며 이번 내부 고발자의 사진은 앞선 드페르노 변호사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드페르노 변호사는 앤트린 카운티의 도미니언 투표기를 포렌식 감사한 결과 익명으로 누군가가 원격으로 로그인했고 투표 집계표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시건주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성명에서 트럼프는 왜 라이노가 미시건의 전체 포렌식 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라고 질문한 뒤 유권자들은 조작된 2020년 대선 이후 자신들의 선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시간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특히 무능한 라이노 원내 총무 마이크 셜키와 에드 맥브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맥브룸은 미시간 북부에서 달리 당선될 수 없는 민주당원일 것이라며 위대한 미시간 유권자들은 세기의 범죄에 동참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 관계자들은 언론과 대화할 때 멕시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데일리 컬러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컬러가 입수한 7월 중순 발송된 이 이메일에는 또한 우리는 지금 멕시코 카르텔이라고 말하거나 멕시코 정부 또는 엘리 협력에 대해 멕시코와 논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마약 카르텔, TCO, DTO 등을 계속 사용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멕시코 카르텔이 10월부터 6월 사이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8,093파운드의 치명적인 펜타닐을 포함해 35만 8,302파운드의 마약을 압수하면서 나왔습니다. 국경에서 포획된 펜타닐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21년 현재까지 포획된 물량이 2019년과 2020년을 합친 물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데일리 콜러는 이러한 지시의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남부 국경을 넘어 마약을 계속 급증시키고 보다 발전된 제조 및 밀거래 전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리나 히달고 해리스 카운티 판사는 어제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령에 반하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렸다고 지역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히달고 판사가 해리스 카운티의 1,100개 이상의 공립학교 및 비종교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약 89만 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7월 말 CDC가 발표한 예방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얼굴 가리기는 예방접종을 위한 2차 전략이며 다른 완화 노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라면서 마스크가 백신 접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나이나 장애 등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잦은 손 씻기, 아플 때 자가격리 등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기준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발언을 문제 삼아 LGBT 혐오 그룹으로 낙인 찍히면서 아마존 스마일의 자선 프로그램에서 거부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가 2017년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 빈곤법률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클래런스 토마스와 닐 골서치 대법관이 이 사건을 맡겠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송의 관건 중 하나는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실제적 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이번에 그 판례가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두 명의 대법관들은 실제적 악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SNBC와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데빈 누네즈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네즈 의원은 워싱턴 DC 판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번 주에 보기 드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020년 11월 9일자 기사에서 누네스의 전 비서실장이었다 이후 국가안전국 NSA의 법률 자문으로 발탁된 마이클 앨리스와 관련해 누네즈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타워에 대해 첩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를 백악관의 정보 파일로부터 얻도록 앨리스가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누네스 의원은 또한 MSNBC의 진행자인 레이첼 메도우와 방송사가 자신에게 제도적 적대감, 증오감, 극단적 편견, 앙심과 악의를 품고 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NBC 유니버설을 고소했습니다. 누네스는 그의 소송이 주류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진실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들이 탈레반이 지난 한 주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빠르게 정복한 것은 충격적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에 배치됐던 예비역 육군 중령 존 구스타프스는 이 군사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아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 따르면 헤라트는 목요일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금요일 현재 탈레반은 아프간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철수를 명령한 8월 31일을 석 주나 남겨놓고 아프간군의 상당수가 이미 붕괴됐습니다. 철수 계획은 탈레반과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평화협정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일부 병사들은 탈레반 소탕 작전에서 철수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더 많은 미군과 아프간 동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말까지 카불에 해병 및 육군 3개 대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철수가 다가오자 대담해진 탈레반은 금요일 4개의 지방 수도를 추가로 점령해 수백만 명의 아프간 국민들이 살고 있는 수도 카불로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우려를 고조시켰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보아 카불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아프간 통역사와 탈레반과 미국인 및 가족들의 비자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카타르와 쿠웨이트 걸프 지역 기지로 4,500명에서 5,000명의 추가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82 공수사단의 전투 여단에서 3,500에서 4,000명의 병력이 쿠웨이트로 향했는데 커비 대변인은 이 전투부대가 카불로 가는 3,000명보다 더 필요할 경우 대비한 예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대사관의 완전한 대피와 폐쇄 외에도 공항으로의 운영 이전을 포함한 다른 비상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포브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자본주의를 인종차별주의로 묘사하고 비판적 인종이론의 공통 비유들을 배치한 내부 반인종주의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포브스는 팍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에게 이것들은 매우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멕스가 사람들을 불러들여 링컨의 표현처럼 자유시장의 미덕과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운명을 향상시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분기에 23억 달러의 이익을 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네이션 오브 이슬람 창시자의 증손자를 초대했는데 그는 직원들에게 자본주의는 사악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아멕스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인종차별 방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교차성을 포함한 핵심 CRT
교리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을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의 뒤죽박죽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비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탄핵 수사가 궁지에 몰린 쿠오모가 사퇴를 선언한 이후 의회에서 중단시켰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오늘 주지사가 캐티 호컬 부주지사로 교체되는 8월 25일 쿠오모에 대한 조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헤스티 의장은 주지사의 사임은 수사 목적 중 하나인 유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